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맘스올릭과 르프레시가 함께합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겪고 있는 그 생리, 그리고 그만큼 때려야 뗄 수 없는 생리대. 오늘 그 생리대에 대해서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시원시원한 입담으로 함께해 주실 르프레시의 김지호 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기업에서 생활용품 디렉터 경력 15년 차이자 새 아이의 엄마인 르프레시 대표 김지호입니다. 아, 새아이의 엄마, 제 타이틀이었는데 우리 대표님도 새아이의 엄마시군요. 지난번 내추럴 블라썸 온라인 클래스에 이어 이렇게 또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저도 생리대를 20년 넘게 써온 사람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가 아주 많은데 이번만큼은 툭 터놓고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생리용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컵형도 있고 삽입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대표님은 어떤 거 주로 사용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기업에서 생활용품 디렉터로 있었기 때문에 네. 거의 전 세계에 있는 뭐 일반 생리대부터 면 생리대, 뭐 컵 생리대, 네. 뭐 삽입형 생리대까지 거의 전부 다 써보고 테스트 해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딱 정직 기본적으로 그냥 딱 그 생리대만 써봤는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역시 글로벌 기업 대표님답게 모든 거를 다 써보셨다고 합니다. 자, 학교에서도 대부분은 생리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면 생리대에 대한 또 중요성이나 뭐 좋은 점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대표님이라면 아이에게 좀 추천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 딸에게는 추천을 못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왜일까요? 아무래도 면 생리대가 환경과 건강에 좋다는 이미지가 강한데요. 네. 저는 진짜 제 딸한테 추천해야 한다면 추천을 좀 안 하지 않을까. 사실 저도 생리대를 만들고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실제 사용자인 여성들의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저희 딸을 뮤즈이자 모토로 르프레시를 꾸려나가고 있는데요. 초경부터 완경까지 공부할 때, 운동할 때, 사회생활을 할 때 등등 어떤 상황에서도 불편함 없고 건강하게 원하는 꿈을 마음껏 펼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저는 외출을 할 때 셀까봐, 냄새가 날까봐 걱정하거나 환경과 건강을 위해서는 꼭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강요하는 것 자체가 여성에 대한 구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일회용 생리대가 그냥 뭐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지만 네. 면 생리대 같은 경우도 세탁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 또 워킹맘들을 어떻게 밖에 나가서 빨아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또 여성의 필요성과 또 편리성까지 다 생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아기가 사용하는 기저귀를 아까 만들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추럴 블라썸이라는 브랜드로 활동을 하셨다가 생리대를 만들게 되셨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리통이 진짜 심각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통제는 물론 그 당시 압구정동에 생리통에 굉장히 약을 잘 짓는다 하는 한의원이 있어서 거기부터 시작해서 안 해본 게 없어요. 좋다 하는 거는 진짜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루는 생리대가 떨어져서 그냥 진짜 아파트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 거기를 생리대를 사러 가는 도중에 거의 쇼크가 와서 쓰러졌던 경험을 하고 나서는 제가 정말 여러 방면으로 이게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됐죠. 그런 것 때문에도 이렇게 쇼크가 올 수가 있나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처음 많이 들어보는 오기 때문에 얘기예요. 생리통이 심한 사람들은 그냥 일반인들이 겪는 그 불편함이나 조금 아프다 이 정도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진짜 같아요. 정말 뭐 죽다 살아난다 뭐 이런 말을 할 네, 정도로 네, 네, 너무 네.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예. 맞아요. 다행히 그 당시 제가 이제 글로벌 기업에서 전 세계의 생리대와 기저귀 브랜드들을 관리할 때라 전문 지식을 연구하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죠. 이 사신성인의 자세로 희생해서 연구를 하시셨네요. 네, 그때 호르몬에 의한 진짜 생리통과 외부 환경으로 인한 가짜 생리통이 있다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진짜 생리통과 가짜 생리통? 네네. 처음 그래서 듣는 얘기예요. 네, 예. 그래서 가짜 생리통에 도움을 주는 유기농 생리대 업체를 찾게 되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찾았는데 그 사장님 망하기 일보 직전이신 거예요. 못 팔아서 너무 원부자재 값은 너무 비싼데 사람들은 내가 왜 생리대를 이렇게 비싼 가격에 사야 돼? 라고 하니까 이제 못 파신 거예요. 이래서 안타까워요. 좋은 제품 파시는 분들이 망하기 일보 직전이면 네네. 어떡해요? 그래서 그때 그 원부자재 원가만 10억 가까이 가지고 계셨는데 제가 그걸 3개월 만에 완판시켜 드려서 그분이 지금도 아주 건전하게 네, 건실하게? 굳건하게 네네. 굳건하게 지금 생리대 업체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와, 그걸 완판시키셨다고요? 네네. 뭐, 제가 와. 직접 사용하기도 했고 네. 또 그 당시에 그거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객들하고 소통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그때 수많은 고객들의 후기들을 보면서 아, 나만 느끼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가짜 생리통이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예비 엄마여서 유기농 생리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기저귀랑 생리대는 만드는 방법이나 원부자재가 비슷한데 우리 아기 기저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서 생리대가 아니라 이제 기저귀를 먼저 만들게 된 거고, 엄마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그때 그 아기가 이제 12살이 되면서 첫 월경을 준비할 때쯤 아이의 성장에 맞춰서 르프레시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진짜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네요. 네. 우리 아이가 모토이자 뭐 뮤즈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기가 태어날 것 같으니까 이제 기저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아이가 자라니까 생리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대단하십니다. 엄마의 마음이, 저는 엄마긴 엄마인데 만들 수가 없지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르프레시가 만들어지기까지 약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셨다고 들었습니다. 좀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왜일까요? 기저귀 같은 경우는 아기들이 소변을 하루에 7번에서 10번도 하고, 또 기저귀를 최소 1년에서 한 3년 정도까지 이제 착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3년 동안 매일 테스트가 가능해요. 근데 이제 생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일주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앞뒤는 조금밖에 안 하고 네. 진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간은 한 2, 3일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원부자재 하나만 바꾸면 그거를 2, 3일 동안 테스트하고 또 다음에 또 테스트하려면 몇 달씩 또 기다려야 되고, 내 몸 상태가 또 어떤 때는 굉장히 좋을 때도 있지만 또 다를 때도 있거든요. 그럼 그건 원부자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나하나 바꾸고 뭐 조합하고 할 때마다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기저귀와 달리 생리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또 연구하시는 입장에서는 너무도 느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짜 생리통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했던 차였기 때문에 이 가짜 생리통은 누구한테 물어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문가가 아니면 이제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지 말해줘도 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머리는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머리는 예민한데 몸은 예민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이게 있고요. 뭐죠? 머리는 예민한데 몸은 예민하지 않아? 반대로 몸은 예민한데 머리는 예민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뭔가 마음이 따로 논다는 거고 가짜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럼 테스트가 안 되겠는데 저는 몸도 머리도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던 거죠. 딱 이거를 하셨어야 되는 분이셨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몸도 머리도 예민했기 때문에 그 싸하고 화하고 막 좀 밑이 빠질 것 같고 간지럽고 막 이렇게 어떨 때 더 많이 느껴지는지 어떨 때 덜 느껴지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수백 번씩 테스트를 하면서 만드느라고 진짜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유해물질 테스트에 최적화되신 우리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표님처럼 좀 예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오늘 이 생리대 하기 위해서 좀 공부를 살짝 해왔는데 그 SAP라고 셉이라고 하는 고분자 흡수? 네, 그 성분이 조금 몸에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면생리대를 쓰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던데, 자, 이 셉이 정말 안전하지 않은 건지 대표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셉은 종류도 수천 가지가 넘고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셉을 과하게 넣어 질이 건조해지면서 간지러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셉이 100%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하지만 르프레시가 사용하는 셉은 아기 기저귀에도 사용되는 셉으로서 아주 극소량 들어가 있으며 국내 최초로 탑시트부터 부직포, 셋, 접착제까지 모든 원부자재가 들어가 완성된 생리대 전체로 100가지 유해물질 등의 테스트를 통과해 스위스 오코텍스 인증을 받은 검증된 생리대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위스 오코텍스. 저도 이것도 본 것 같은데 이거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생리대를 사용하면서 밑이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간지러우셨던 분들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이 빠질 것 같은 느낌, 건조한 느낌. 네네네. 저는 셉이 좋다 나쁘다로 나누기보다는 필요한지 아닌지로 나누는 게 좋다고 보겠습니다.
네. 필요에 따라서. 예. 네. 생리대를 착용하는 목적이 샘 없이 혀를 흡수하기 위해서인데 앞뒤 옆으로 다 새는 생리대라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흡수력이 좋지 않은 생리대 사용하다가 날개 부분까지 다 젖어서 속옷에 혈이 묻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아니 우리 어렸을 때 진짜 아기 때에는 이불에 이제 쉬로 지도를 좀 그리다가 좀 더 크면 이제 이불에 피를 묻혀서 엄마를 경악하게 만드는 그런 일 많이 있었죠. 네, 결론적으로 생리량이 많지 않고 적은 분들은 뭐 면생리대나 뭐 다른 생리대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 평소 생리량이 좀 어느 정도 있거나 네. 보통 이상만 되시더라도 셉이 없는 생리대나 면생리대를 사용하시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네, 아까 말씀해 주실 때 그럼 셉이 극소량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흡수가 안 될까 봐 좀 걱정이 되거든요. 우리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흡수가 잘 될지. 여성의 평균 월경량은 하루에 2-30ml 정도 되는데요. 네, 밖에 있거나 육아를 하거나 뭐 여러 상황에서 제때 생리대를 교체하기 힘들 수 있으니 넉넉하게 이렇게 20ml 양으로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왼쪽이 르프레시 생리대, 오른쪽이 무셉 생리대인데요. 동일한 조건과 양으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무셉인 제품을 위에다 놓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옆쪽으로 막. 옆으로 다 새는 부분들이 이러면 이제 저희가 흰 바지를 입거나 뭐 흰 바지가 아니어도 이제 대략 난. 네, 대략 난감한 상황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셉이 얼마큼 들어갔냐도 중요하지만 네. 이제 어떻게 설계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넣어도 이제 효과를 극대화하실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이번에 우리 똑같이 르프레시 제품에 르프레시에다가 진행을 해. 제가 좀 빠르게 해볼게요. 이것만 또 살살 하는 건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퍼지는 게 다르네요. 네네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확연하게 셉이 있고 없고 리웨 이 샘방지가 있고 없고의 차에 따라서 네. 효과가 굉장히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좀 대략 난감한 상황이 발생을 하고 이거 이미 네. 옷을 뚫고 네. 입을 뚫고 다 지금 피범벅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샘방지 기능으로 한번 잡아주고 네네네. 또 셉 성분이 극소량이지만 어쨌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흡수가 잘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왜냐면 이렇게 보시면 이게 색깔부터가 좀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이렇게 축축하게 이렇게 물기가 이렇게 있다 보면 그 회음부 앞쪽이 짓무르고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얘를 빨리 바닥으로 좀 이제 흡수시켜줘야지만이 얘가 건조하게 마르면서 회음부가 그러니까 좀 이렇게 덜 습해서 이제 그쵸. 짓무르는 걸 조금 방지해 줄 수가 있는데 네. 뭐가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얘는 새지 말라고 하는 제품이거든요. 생리대는. 그러면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기능은 네. 해주면서 이게 건강한 쪽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극과 극으로 가다 보면 뭐 생리대의 기본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는 마치 정말 새벽에 그 이슬 맺힌 숲길을 걷는 느낌이라면 여기는 뽀송뽀송한 한 10시 정도의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그 길을 걸어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뭐 기업의 철학이라든지 뭐 네. 이런 것들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이 가장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그렇죠. 중요하죠. 예, 기본적인 네. 생활을 할 때 불편함이 없으면서 건강해야 된다. 그게 가장 큰 모토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또 이제 좀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뭐 셉이 있으면 네. 뭐 접착제가 있으면 네. 뭐 많이 뭐 유해 물질 나오지 않아요? 막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데 네. 아까 저희가 통째로 보냈다고 했잖아요. 스위스에. 네, 뭐 이렇게 뭐 어떤 탑시트 뭐 원부자재 네. 하나 보낸 게 아니라 저희가 진짜 폴리백 인쇄 다 된 이걸 통째로 보내서 100가지 유해 물질을 전부 다 원부자재 하나하나 다 테스트를 한 거기 때문에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접착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것마저 다 테스트를 거쳤다고 하니까 네네네. 그래서 통과했다고 하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네. 건강과 환경을 생각해서 유기농 생리대를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저도
유기농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제품을 좀 고르기도 하고요. 좀 굉장히 좀 단순하거든요. 유기농, 그리고 목화 그림, 그리고 뭐 흡수 이런 단어 정도만 들어가면 이거 좋은 제품인가 보다 하고 그냥 좀 사요. 이러는 편인데 근데 유기농이면 다 같은 유기농인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다 같지 않다. 원산지에 따라서 관리가 철저하게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네. 유기농 마크만 확인하지 마시고 반드시 유기농 원산지까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유기농 원산지를 네. 그러니까 다 써 있나요? 거기에? 네네네. 아, 예. 예, 르프레시는 이제 인도산, 중국산, 터키산이 아닌 3년 동안 화학비료, 농약, 유전자 변형이 안 된 유기농계의 탑 오브 탑. 100% 미국 텍사스산 프리미엄 모카마를 사용하는데요. 홈쇼핑을 보시는 여성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그 네. 브라나 속옷을 네. 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게 텍사스산 모카 면이다. 네, 되게 많이 보셨을 건데요. 아, 이유가 있었군요. 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텍사스의 햇빛이나 토양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최상의 면을 만들 수 있는데 최적화되어 있기도 하고 이게 정말 굉장히 광활한 토지를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뭐 누가 가서 뭐 농약 좀 뿌리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관리가 안 되면 이게 진짜 유기농이라고 하는데 유기농이 맞나? 그렇죠. 그리고 3년 동안 진짜 아무것도 안 뿌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솔직히 다른 제3 국가에서는 좀 확인하거나 관리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미국 텍사스산을 좀 프리미엄으로 쳐주고 있는 게 관리가 굉장히 까다롭게 잘 되고 있어서 그래서 르프레시도 다른 그냥 유기농이라고만 네. 말하지 않고 미국 텍사스산 유기농을 사용한다고 써 있습니다. 생리대에 텍사스산이라는 그 원산지가 또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산인지 우리 요거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과일이라고 해서 다 같은 과일이 네, 아니잖아요. 네, 네. 어떤 땅에서 자란 과일이냐 이게 중요한 것 유럽 같은데 나가면 같은 사과인데 우리나라 같은 사과 네. 맛이 안 나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푸석푸석한 사과. 솜 씹는 것 같은.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화학비료, 뭐 농약, 뭐 이런 유전자 변형이 안 된 유기농 제품이라고 해서 탑 오브 탑 미국산 네, 요거 확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좋은 생리대를 선택하려면 뭐 표백 방식, 유기농 소재, 인증 마크 등등 뭐 따져봐야 할 게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 같은 이렇게 개인이 일일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거죠. 자, 그렇다면 생리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한다. 어떤 거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 닿는 제품이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데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죠. 네. 그래서 공신력 있는 곳에서 검증받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뭐 맞아요. 어디 대상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검증된 곳에서 인증을 받았는지를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르프레시가 받은 인증들은 뭐 탑시트 하나로 통과하거나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는 인증들은 아닙니다. 예시로 가장 공신력 있는 글로벌 섬유 인증인 오코텍스는 고객님들이 받으시는 그대로 생리대를 통째로 스위스에 보내서 6개월에 걸쳐서 100가지의 유해물질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한번 통과하기도 어려운 인증이지만 저희는 안전성을 테스트하기 위함이기 네. 때문에 크로스 체크도 해야 되고 네. 이래서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똑같은 절차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제품 품질에 대해서는 아주 까다롭게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안 할 텐데 그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고 아는 게 명이에요. 중간중간에 또 저희도 모르는 어떤 네. 제품 뭐 성분이나 이런 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그것 테스트를 위해서도 계속 갱신하고 인증기관도 하나가 아닌 여러 나라에 네.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멋진 우리 르프레시의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이 맘솔릿과 르프레시가 준비한 오늘의 영상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저희의 정말 힘이 됩니다. 꼭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